On three. One, three. two, three. 안녕하세요. 지혜석 TV의 디테일러. 디동입니다. 나 되게 약간 예쁜 척했다. What's with the clapping? 축하하는 거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는 거야? 오늘도 플라잉 형의 아, 영어에 오케이, 오신 오케이. 거지? 아, 예. 예, 너무 멀어요. 원래는 개원 얘기를 나는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 근데 저번에 얘기해보니까 개원을 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지동이가. 저는 몇 달 안 된 줄 알았는데 5개월. 그러니까 반년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개원했을 때 그 따끈따끈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기분? 그리고 뭔가 생각날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개원 얘기를 또 해보고자 제가 또 김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 피곤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개원을 난 이제 사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게 뭐야? 22년도에 개원했었으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3, 4, 5, 3년은 됐네? 이게 사실 그 감? 그때그때 느끼는 그 되게 막 자잘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또 역시나 이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나마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 기록이 없는 거는 휘발은 됐는데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딱 옆에서 봤을 때 아 맞다 나도 저랬지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운영했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넣은 책을 또 쓰고 있다. 무조건 올해 몰랐던. 나와야 됩니다. 올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우리 지팡이 여러분들이 두들겨 패주세요. 지팡이로 두드려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디동이도 이제 개원하면서 그간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경험해보니 좋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원장님들도 좀 기록을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으면 좀 그런 게 있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해두면은 두고두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또 생각나니까 맞다 그랬지 하는 것들이 이게 이런 콘텐츠로 활용을 뭐 할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나의 또 다음을 위해서 나의 넥스트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겠다. 어떤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느냐? 개원인데 이제 학원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혹은 이제 개원하자마자에 해당되는 그 개원 초기에 꼭 이런 거는 해야 된다. 혹은 체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요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나는 하나 있다고 봐. 네, 여기 지금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장소에 대한 팁이 있어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실내 스포츠 시설. 실내 스포츠 시설이 있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너무 이거는 힘들다. 눈이 떨리는 게 보이나요? 이게 너무 웃긴 게 디동이도 지금 여기서 겪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내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실내 야구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실내 골프장. 그치 스크린 골프장인 네.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더 잉글리시 같은 경우도 바로 위층에 헬스장.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의외의 어떤 요소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뭐 음악 소리 때문에 그런가? 뭐 트레드밀이 있어 쿵쿵 뛰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소음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 그때 봤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쿵 할 만한 게 없었거든. 그런데 아래에서는 이게 그 어떤 진동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지금 바로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위층에서는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저 멀리서 났던 소리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왔을 때 좀 시끌벅적하고 워낙에 그런 액티비티 위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덜 거슬리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특히나 시험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 그치? 네. 이때는 좀 조용해줘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자꾸 쿵쿵거려서. 근데 이거 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떡하냐?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해. 왜냐면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봤더니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해봤는데 지금 정말 만든다고 다 하는 알아봤어요. 거야? 일단은 실내 체육 시설은 나라에서도 되게 장려하고 있는 이 시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된다면 불편한 쪽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 다른 사례들, 다른 원장님들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학원 쪽에서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어쩔 수 안타깝다, 없죠. 진짜. 그 더 잉글리시 때도 뭘 어떻게 했었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애들도 이제 조금씩 짜증을 내죠. 근데 이게 뭐 퇴원의 사유까지 가겠느냐. 근데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사유가 되기도 해요. 뭐든 갖다가 그치, 되면 뭐든. 이유가 되니까. 근데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천장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 또 그때가 코로나 겹치고 이랬을 때 훨씬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 시기라서 이게 쿵함과 동시에 진동으로 인한 떨림이 있어.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다 흔들려. 애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흔들리니까 텍스트가 보여야 되는데 일단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맞아요. 멀미 나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이제 구청에서까지 막 저희가 오셔가지고 이 데시벨 체크를 한다고 그 소음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면 문제가 없는 거고 범위 이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추간에는 들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 위에 그 헬스장 그 이제 원장님과 우리 건물주 나 3자 되면 소장님, 관리 소장님도 계셨구나. 그래서 4자 대면을 했네. 같이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답이 없어요. 맞아. 저희도 근데 얘기는 했어요. 같이 이제 관리소장님이랑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나름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또 감사히 또 협의를 해주셨고 여기 위에서도 장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한계점이 있죠. 꼭 그 실내 스포츠 시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이왕이면 그 시설의 위층으로 간다. 위층도 근데 비슷하대.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정말 꼭대기층, 아예 전혀 관련이 없는 층이거나 그러니까 되게 멀리 동떨어진 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면 그냥 다른 내가 알아본다? 상점을 너무 슬프다. 상가를 알아보시는 게 이게 뭐 감수해야 될 게 좀 커요. 이 소리는. 그치. 스트레스지 일단. 맞아. 어렵다. 근데 그래도 하나 정도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를 조금 그쵸. 줄일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아무래도 따끈따끈하게 이제 디동이가 아무래도 최근에 개원했으니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이거는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처음에 학원 오픈을 하면은 홍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홍보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한 일화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했을 때 저는 몰랐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저희 그 학원을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누굴까? 홍보 업체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건데 처음에 다 네이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또 이거를 받으면서 되게 상담을 오래 했어요. 막 30-40분 넘게 얘기를 듣고 막 그럼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저런 거 하면 좋겠다 막 저의 학원의 상황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만큼 통화를 오래 하고 나니까 이게 대행 업체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런 전화가 하도 많이 오고 처음에 다 네이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이버는 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담을 자꾸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네이버 측에서는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 굳이 네이버가 할 일은 없지. 근데 정말 그거는 이거 진짜 모르면은 그냥 되게 그랬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업체를 통한 홍보가 일단 좋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학원과의 이게 잘 맞는지. 근데 이거는 이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랬지만 이게 그 대행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치. 대행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정말 알아보고 있는 거고 어디가 등록을 했네?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하실 테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 너무 좋은 영업 활동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사기당한 것 같고 괜히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다 할 것처럼 했다가 괜히 힘 빠지는 게 뭐냐면 돈을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따지고 보면 무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왜 하자고 하지? 이거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하자고 하는 거 분명히 돈을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돈부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얼만데 하실래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마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들어볼 건 다 들어보고 그리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한다거나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플랜을 짜서 한다면 이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잘만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결국에는 그 어떤 결과도 좋을 수는 없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몰랐기 때문에 맞아. 나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대행사 측에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나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서로가 안 맞아서 그냥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 맞아. 같다. 그래서 맞아요. 뭐 근데 이거 네이버 플레이스 대행사, 뭐 마케팅 대행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이제 지역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매체에서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락이 와서 어떻게 뭐 인터뷰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어떤 제안들이 막 왔었는데 그때는 막 어머 뭐야 역시 우리를 잘 알아보고 이 교육관이 되게 좋았구나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눈에 띄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이었지만 아니었다.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또 이러한 소재가 있는 거고 이들은 항상 콘텐츠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연락을 취하는 거고 결국에는 뭐가 있다? 비용이 든다. 홍보비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광고비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한다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좋은 경험이지. 맞아. 근데 원장님들도 많이 연락을 하시긴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해볼까요, 디테일러님?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뭐 해준다고 한다고 정말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거 불가능. 심지어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 보면 우리 학원에 와보지도 않고 하잖아. 이 말이 되나? 나 그래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예전에 우리 더 잉글리시 때의 이런 홍보 수단에서 홍보 방법 중에서 블로그 쓰는 것 대행업체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해봤었는데 어느 다른 학원과도 다 비슷하게끔만 작성이 되니까 이게 우리 학원이라는 느낌이 일단은 없고 이게 뭔가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코칭 그 브랜딩 수업 들었을 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블로그를 다 직접 쓰고 있거든요. 매주 이제 몇 개씩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해서 누적이 지금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학원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요. 뚜렷해서 블로그를 한번 딱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들어와서 딱 보시면 그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딱 하나만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글을 다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학원에 대한 1차적인 상담을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상담하는 시간도 되게 줄어들고 되게 우리 학원과의 색깔이 잘 맞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블로그는 확실히 직접 해봐라. 이거는 그때 브랜딩 수업 이후부터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왜냐면 빵명일 때도 그랬고 몇백 명의 애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져도 그렇고 끝까지 글은 저도 직접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이 말투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디동이도 우리 학원의 색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색깔이 뭐냐면 저는 그냥 그 원장의 말투인 것 같아요. 언어. 왜냐면 블로그는 다 글이기 때문에 글이랑 그림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이제 말투로 어떠한 표현으로 전달을 했느냐 그게 결국에 우리 학원의 어떤 언어일 것 같아서 그게 계속 드러나야 되고 뭐 시간이 정말 없어서 어떤 소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분들이 좀 쓰실 수 있게 하더라도 마지막 검수는 원장이 하고 아니면 말투는 결국에 마지막은 원장을 어쨌든 거쳐서 이게 올라가야지 좀 하나의 진짜 학원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업체에서 뭔가 해줬을 때 당연히 그들은 우리 학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뭐 이미지로 해야지 이 학원의 어떤 그 색깔 컨셉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 해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원을 어쨌든 했어. 그러면은 당장 뭐 선생님이야 다 이렇게 모셔놓고 뭔가 시작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학생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이게 뭐 한 달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2달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피가 마르거든요. 학생이 없으면. 근데 이것도 정말 개원하는 시점도 너무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개원하는 그 날 포함해서 그 전과 후로 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90일 90일이면 3달이거든 3달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작업이 그때 뭔가 되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딱 들어가야 된다. 그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묻히는 것 같아. 이 학원이 개원했었어? 라는 것조차도 정말 모를 만큼 그냥 사라지는 느낌? 안 그래도 매일같이 저렇게 막 알리고 있는 학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원한 학원은 얼마나 덜 할까? 왜냐면 누적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내가 어디서 봤는데 책 제목이었나? 뭐 90일 안에 장악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 이 3달이 뭐가 있나 봐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하는 그 날 포함해서 전 후를 다 합해서 이제 저는 90이라고 했는데 전부터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동이도 왜 개원하기 전부터도 벌써 문의가 다 들어왔었다고 이미 시험도 다 보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초반에 뭔가 어떤 임팩트를 딱 주고 하기가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알려야 돼. 우리 학원 새로 생겼다. 어떤 학원이다. 어디에 있다. 이런 학원이니까 이런 색깔에 대해서 자꾸 막 알려주는 그 행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에 눈에 띄기?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이건 근데 또 개원한 학원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닌데 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새로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뭔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눈에 띄어야 하니 여기저기 있어야 된다. 포진하고 있자. 난 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디동이도 잘 하고 있던 게 아까 제가 이제 주차장에 왔어요. 그래서 주차를 딱 하고 엘리베이터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보니까 거기에 딱 배너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 딴 거 다 없어. 사람 일단 얼굴이 딱 보이고 플라잉 영어학원 써 있고 2층에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생각보다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몇 층으로 가야 되지? 이럴 때가 많거든. 근데 그때 막 부랴부랴 이제 뭐 안내도가 내부에 그러니까 뭐 부착돼 있기도 하지만 찾다 보면은 놓치고 이러거든. 근데 차라리 거기에 되게 친절하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표는 하나였던 거잖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2층에 있다. 그거였고 내렸는데 또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 딱 열리면 딱 내리면 문 열어서 딱 내리면 또 왼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화살표까지 친절하게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된다. 내가 뭘 더 알아봐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되잖아. 아니면 내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헤매고 이러면 벌써 짜증나거든. 그게 아니라 딱 내리자마자 2층에 있는데 왔어? 여기 왼쪽으로 가래? 왼쪽으로 갔더니 진짜 있네? 이래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었네요. 계속 여기저기 있을 예정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홍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갑자기 굽.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고민. 근데 이건 또 진짜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코칭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막상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이제 나누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뭐가 이제 궁금하신 건지를 좀 파고 들어보면 되게 의외의 궁금증이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똑같구나.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근데 뭐 반응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 당연히 못하는 거고. 문의가 안 들어오면 일단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문의가
저희는 다양하게 일단은 해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사실 주변에서 저희는 전단지를 일단은 처음에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7개 단지 정도, 가장 가까운 이제 도보로 올 수 있는 돌렸었는데, 전단지를 보고 처음엔 되게 많이 오셨었고, 워낙에 새로운 학원들을 찾고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학원에 이제 이런 이렇게 인테리어 마지막 작업할 때에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전단지의 힘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오케이. 근데 이제 전단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추측? 이 뭐냐면 QR. 아 진짜? 나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 똑같이 생각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얘를 봤는데, 이거를 사진을 보통 이렇게 찍어가시잖아요. 사진을 딱 찍을 때 QR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치. 그럼 바로 뭔가가 팝업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 학원의 블로그라든지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페이지로 제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딱 눌러보는 순간 일단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학원의 어떤 정보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해주셨었고.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전단지가 있어, 아니면 어떤 홍보물이 있을 때 QR밖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안 주고 그냥 QR이 있어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QR 찍고 들어와. 그럼 있을 거야. 이런 태도로 했을 때는 일단 QR을 안 찍어요. 근데 이제 디동이가 말하는 이 QR은 뭐여야 되냐면, 일단은 궁금해.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문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주요 콘텐츠가 있는 거고, 그걸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QR이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무슨 학원이 있고 뭐 이게 궁금하다면 QR 클릭 이런 식으로 많이들 유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유도를 오히려 못한다. 그래서 그때 언니가 얘기해줬었던 것 중에 반영됐었던 게, 전단지를 관심을 끌게끔 하는 것은 무조건 대상을 되게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 전단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키워드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일단 찍으시기 때문에. 보통 타겟팅을 안 하면 아무도 안 봐요. 모두를 위한 거는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난가 싶은 거에다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학년을 아예 짚어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인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럼 궁금하지도 않고 뭐 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뭐 전단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럼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전단지가 요즘에도 먹히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원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저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단지를 해봤는데 효과가 어떻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쌓인 거잖아요. 그걸 분석하게 된 거고,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해봤는데 우리는 안 돼.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봤어. 근데 느낌상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다고 해서 뭐 바로 다음날 연락 오면 너무 땡큐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한 3개월까지도 갔거든요. 피드백이 오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그러니까 고로 너무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이 계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학원들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성공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성공한 그 이유들이 다 달라. 여긴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저긴 저렇게 해서 성공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이렇게 해석했어. 여기서 성공했던 게 나한테 꼭 먹힐 거라는 이런 거는 아니야. 난 다르게 했는데도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공하는 이유는 정말 다 다른데 각지각색인데, 각양각색. 네. 각양각색. 네. 그런데 실패하는 거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본질은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성공하는 데에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는 건 없구나.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남이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대.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는데 안 됐다고 또 막 뭐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뭐 7단지였나 아까? 단지에다가 이렇게 전단지를
막 붙여봤는데 이랬다? 그럼 또 이제 분명히 난 예상이 되는 게, 그러면은 그 정도로 많이 돌려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몇 근데, 단지?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또 데이터가 쌓였던 게 꼭 어디에서 왔는지를 체크를 했거든. 어떤 아파트? 여기는 좀 보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는 여기는 좀 더 돌려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두면은 약간 좋을 것 같기는. 그치.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래야 거기다가 더 노출량을 이제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떤 기준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뭐 몇 세대, 뭐 몇 단지를 돌려야지 된다 이런 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기준은 우리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일단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했던 것 중에 이제 이미 재원생이 조금 몇 명이라도 있잖아요. 소수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 건지 이걸 이제 파악했을 때 그 학교들과 아니면 이제 집이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학원에 오는 길을 보는 거예요. 걸어와 봐야 돼. 걸어오는 거리니까. 그래서 걸어와 보면서 뭘 보냐면 어디에 홍보물들이 좀 위치해 있는지. 그럼 이미 잘 보이는 데다가 지금 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라도 다들 부착하거나 이제 뭔가 설치를 해놓는 거라서 그럼 우리도 거기에 일단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게 무조건 일단 기본은 되지 않을까? 아예 모를 때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학원에 있는 그 건물 내에서만 홍보하거든? 이것도 필요는 하지. 근데 이거는 유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 학원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방에서 우리 학원에 오는 길들을 좀 직접 와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몰랐던 게 온라인 마케팅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요즘에 인스타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막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동네 장사자. 동네 장사니까 적어도 이 주변에서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변에서 우리를 몰라. 무슨 의미가 있지? 온라인에서 아무리 그렇게 뭐 인기가 있고 뭐 유명하다고 쳐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동네랑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상가들의 주인들과도 좀 친해지고 결국에는 이거 아닐까. 난 이 지역 사회랑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홍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우리 학원만의 어떤 마케팅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제일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라는 건 난 진짜 여기저기 다 말한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 창구에도 우리가 어딘가에 보이면 좋겠고 마트에 갔는데 거기도 우리가 보이면 좋겠고 이제 큰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라기보다는 개인이 하시는 이제 작은 카페들 있잖아. 빵집도 너무 좋고 아니면 만두 파는 것도 있고 이런 분식집 되게 많잖아. 그런데 가서 눈도장도 좀 찍고 좀 먹어가고 이러면서 사장님이랑 조금 친해지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처음에 이제 이사를 오고 이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물어봐. 여기 애들은 학원 어디 다녀요? 뭐 이런 거. 혹은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건 또 이상하게 되게 고급 정보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말해놓는 거야. 그럼 새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도 이렇게 소개돼가지고 우리 학원에 올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곳에다가 일단 여기저기 모든 곳에 우리를 알린다. 그 알리는 내용 콘텐츠는 뭐다? 그냥 이름만이어도 충분하다. 여러 내용 말고. 그러니까 플라잉이면 플라잉 영어만 있으면 돼. 뭐 초중등이면 초중등.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님은 일단 패스하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학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알아봤어야 됐는데 있네. 근데 요 정도만 인지하면 좋겠다. 여기저기에. 이해가 돼? 여기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아?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또 찾아봐야겠다.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개원할 때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개원할 때도 너무 중요하지만 흔들리니까 그 이후에도 운영하면서도 꾸준히 필요한 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저희 지금 이 녹화하는 내내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 요건 좀 피해 보시는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유익한데? 항상 유익했는데. 항상 유익한가? 약간 유익한데?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나름대로 여기 좀 학원이라고, 초등학원이라고 이거 아시죠? 혜나님 지금 갑자기 눈에 띄었어. 너무 귀엽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주 좀 시간 좀 텀을 두고요. 제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기동이를 꼬드겨가지고 다시 사무실에서 한번 또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아니, 지금 계속 홍보에 대한 생각들이 막 그치? 있어서 지금 내 코가 석자 이런 느낌이라 오늘은 제가 꿀팁을 또 더 얻어가는 느낌이라서 또 머리가 바빠지네요. 오케이. 이게 아마 모든 원장님들의 모습 아닐까? 뭔가 딱 꽂히시면 또 해봐야겠다. 이런 열정 가지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너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보양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히 계세요로 해.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